일단 지난 경기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너무나 잘해줬는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토트넘이 요 미드필더 라인 구성을 꽤나 창의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원톱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잘 도와줬어요. 일단 전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하고 있는 전술이 어쨌든 포스트코글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많이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올라가게 만드는 전형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형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공격을 할 때 5명의 선수를 공격 라인에 배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를 끌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안쪽에서는 3명의 선수가 밀집해 있으면서 수비가 끌려나가면 공간이 발생하니까 중앙 지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렇다고 중앙 지역에 밀집하면 측면 지역에서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경기장을 공격할 때 넓게 쓰면서 동시에 중앙 지역에서 촘촘하게 쓴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플레이가 뭐냐면 아스날도 똑같고 맨시티도 똑같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2명의 미드필더들이 오른쪽에는 데브라이너, 왼쪽에는 지난 시즌엔 균도안, 이번 시즌에는 사실은 베르나르도 실바나 포든이나 이런 선수들이죠.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이 배치돼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웨데고르와 지난 시즌의 자카, 이번 시즌에는 약간 아쉽지만 왼쪽에 하베르츠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선수를 둘 때 왼쪽과 오른쪽 요 중앙 지역에 뛰는 선수들이 팀의 공격에서 창의성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토트넘이 이렇게 경기를 구성하면 메디슨 쪽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메디슨이 워낙에 패스를 잘 풀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찔러주는 패스를 계속 잘 넣어주죠. 근데 오른쪽에서는 사르가 물론 그 지난 경기에서는 메디슨이 침투에 들어갈 때 사르가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주면서 득점이 나왔지만 사르가 그렇다고 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고 찬스 메이킹을 잘하고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이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 되었을 때 손흥민을 기준으로 사르가 약간 내려가 있고요. 오히려 포로가 조금 더 올라가서 메디슨 옆에서 메디슨과 포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장면들이 지난 경기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사르가 오른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찬스 메이커의 역할을 그렇게 뛰어나게 할 수 없는 선수다 보니까 포로를 약간 올려서 포로의 킥력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경기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선수들의 약간 장점들을 잘 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오른쪽에 쿨루셉스키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방에서 메디슨이 볼을 잡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사르가 올라가서 앞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서 약간 수비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른쪽에 있었던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사르의 움직임과 포로의 움직임이 약간 스위칭이 되면서 포로가 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 올라가는 포로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만약에 여기서 사르가 볼을 잡았다면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로가 약간 위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는 요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받으니까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 자신의 킥력을 활용해서 약간 얼리 크로스 및 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를 잘하잖아요. 이 패스가 손흥민 선수의 침투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손흥민의 침투, 포로의 패스 이게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본적으로 사르를 지난 경기에서는 약간 내려 쓰면서 앞쪽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니까 포로를 올려서 포로가 오른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한다. 이러한 개념을 계속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 왼쪽에는 메디슨이 수비라인 사이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사르가 오히려 약간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때 포로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한 칸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면에서도 왼쪽에서는 메디슨,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좌우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은 마치 리버풀에서 아놀드를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게끔 만들면서 아놀드의 킥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플레이랑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포로랑 메디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벌리의 수비수들이 포로와 메디슨에게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막는 선수가 없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오히려 볼을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왼쪽에서는 메디슨,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뛰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돌아서면서 뛰어나가는 포로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참 유기적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잘 고려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르가 그렇다고 해서 앞쪽에서 안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르는 이제 어떤 게 장점이냐면 이 선수가 공간으로 열심히 침투해 들어가는 활동량과 그리고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한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오히려 이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르는 어떠한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토트넘이 측면 지역에서 수비를 끌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 측면에서 측면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 자리에서 뭐 솔로몬이든 손흥민이든 아니면 페리시치든 어쨌든 왼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가거든요. 끌려 나가면 또다시 이 공간으로 누군가가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도기가 빠르게 올라와서 뛰어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수비가 또다시 끌려가거든요. 그럼 또 다른 공간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최전방 공격수, 이 자리에 뭐 히샬리송이 나오든 손흥민 선수가 나오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르의 기동력과 오프 더 볼 플레이를 살려서 사르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요 역할을 사르가 위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왼쪽 공간을 너무나 잘 활용을 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도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또다시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 요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게 되거든요. 그때 반대편에 있었던 사르가 이 공간을 보고 반대편에서 뛰어 올라오면서 요 공간으로 침투를 합니다.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르에게 메디슨이 패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다음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르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고 수비수가 사르를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메디슨이 사르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었던 건 사르가 볼을 받는 동시에 결국에는 수비수를 끌어당긴 거다 보니까 또 다른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르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2대1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메디슨이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르와 포로의 활용법만 봐도 사르는 활동량과 기동력,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 포로는 수비력이 부족하지만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킥력을 가진 선수. 요 선수들의 특성에 맞게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르를 쓰거나 포로를 올려 쓰거나,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이 팀을 운영하는데 뛰어난 감독인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이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높게 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비수마도 마찬가지고 포로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은 사르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한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맡겨준다 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라가지 말고 수비 라인을 보호를 하는 걸 더 많이 맡기고, 포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약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사르는 기동력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내려와서 엄청나게 볼을 많이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내려와서 볼을 받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앞쪽에서 라인 브레이킹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는 내려와서 버텨주고
후방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고 이러한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들이 거의 안 나오죠. 오히려 그냥 위쪽에 손흥민 선수를 쓰면서 메디슨이 후방에서 풀어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위에서 뛰어나간다. 이러한 동선을 가져가게끔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메디슨이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후방 빌드업 할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 손흥민 선수는 전방으로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메디슨이 대부분의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고 여기서 메디슨이 탈압박을 해서 돌아 나오면 손흥민 선수는 후방 빌드업에 가담하지 않고 계속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디슨이 탈압박을 하자마자 뛰어 올라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고 손흥민은 자신의 강점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살리면서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만 봐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명확하게 활용하는 법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참 잘 아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비수마라던가 사르라던가 포로라던가 손흥민이라던가 뭐 메디슨이라던가 등등 여러 선수의 장점을 잘 조합하면서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이 최고조에 올라갈 수 있게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이 스쿼드 관리를 잘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국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여러가지 영입을 했잖아요. 솔로몬이라던가 아니면 메디슨이라던가 반더벤이라던가 비카리오 여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의 최고의 영입은 선수가 아니라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이 일단은 이 팀을 잘 이끄니까 선수들의 잠재력이 100% 발휘가 되고 있는 상태다